유럽의 이적 시장이 마감된 가운데 역시나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만 1조 원을 넘게 쓰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는데요. 이전까지 겨울 이적 시장 최고 지출액은 2018년에 기록한 6,5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존 최고 기록보다 무려 3,500억 이상을 더 쓰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중입니다.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직전까지도 많은 영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액을 달성했을까요? 미국 자본을 등에 업은 첼시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 그대로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8명을 폭풍 영입하면서 쓴 금액이 무려 4,900억. 작년 여름에도 약 4,111억을 썼으니까 이번 시즌에만 9천억 이상을 쓰면서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적 시장 마감일에 엔조 페르난데스를 영입하면서 EPL 최대 이적료까지 경신해버렸죠. 마지막 날까지 정말 아낌없이 화끈한 투자를 했습니다. 리그 순위가 이적료로 정해졌다면 첼시가 무조건 1위입니다. 그러나 구단주 교체, 감독 교체, 선수 부상 등의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첼시의 순위는 10위에 불과한 상황이죠. 당장 이번 시즌의 현실적인 목표는 챔스권인 4위가 최대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런데 첼시에 비해서 토트넘은 투자 규모가 너무 소박해서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주마 임대, 포로 영입으로 2명의 선수를 데려왔지만 힐과 스펜스는 임대, 도어티 계약 해지, 3명이 팀을 떠나게 됐으니 작년 콘테 감독의 계산법대로라면 결국 전력은 마이너스가 된 셈입니다. 토트넘과 비슷한 느낌의 팀이 놀랍게도 리그 2위인 맨시티인데요. 영입한 선수는 딱 한 명, 유망주 미드필더인 페로네 뿐이고 리그 베스트급 윙백인 칸셀로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보냈습니다. 선수를 많이 영입하지 않고도 결국에는 아스날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매우 넘친다는 걸까요? 맨시티가 영입한 페로네는 2003년생, 올해 막 20살이 된 그야말로 유망주에 불과한 선수라서 이 선수가 바로 대활약한다는 건 솔직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맨시티는 딱히 전력 보강이 없었다는 건데, 이 선택이 리그 우승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보시죠. 반면 리그 선두를 달리는 아스날은 시즌 끝까지 1위 자리를 지키려고 알짜배기 선수들만 골라서 영입했습니다. 이적 시장 초반에는 첼시에게 2명의 선수를 연이어 뺏기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알찬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첼시가 따블을 외치면서 아스날을 돈으로 찍어 누르다 보니 펠릭스와 무드리크를 모두 뺏겼지만 덕분에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벌인 토트넘 이적설에 돌았던 브라이튼의 트로사르를 데려왔고 언제나 각광받는 왼발 센터백 키비오르까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적 시장 마감일에는 첼시에서 미드필더 조르지뉴까지 데려오면서 수비, 중원, 공격 모두 한 명씩 골고루 영입을 잘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한정하면 토트넘과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성적도 그렇지만 구단의 투자 규모가 많이 딸립니다. 그런데 토트넘보다 안 좋은 유일한 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지난 시즌에 초강팀으로 무려 4관왕에 도전했던 팀, 리버풀이 그 주인공입니다. 만회 이탈 이후 부상이 겹치면서 중원이 무너져 내린 것도 모자라서 여름에 영입한 디아즈나 누네스 모두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모습으로 이번 시즌 9위에 올라 있는데요. 첼시는 과투자라고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반면에 리버풀의 1월은 조용했습니다. 단 한 건의 영입도 없이 끝났죠. 1월이요. 이 정도면 일단 이번 시즌은 아예 포기한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진 셈이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하는 게 왠지 모르게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유는 이적 시장 막판에 악재가 생기면서 잘 나가다가 크게 태클을 당했습니다. 맨유의 핵심인 에릭센이 실제로 FA컵 경기 도중에 심한 태클을 당해서 시즌 아웃이 되어버린 겁니다. 리버풀과 뉴캐슬에서 활약했던 스트라이커 앤디 캐롤이 에릭센에게 양발 살인 태클을 하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카세미로와 더불어서 맨유의 중원을 살린 에릭센은 상승세의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중 심정지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건을 겪고도
다시 영국 무대로 복귀해서 메뉴의 핵심이 된 에릭센을 향해서 많은 토트넘 팬들도 응원을 보내면서 그의 부활을 축하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미 큰 부상을 경험했던 에릭센에게 뒤에서부터 들어온 양발 태클은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해외 메뉴 팬들은 물론이고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는 정말 끔찍한 반칙이었죠. 메뉴 테나흐 감독도 인터뷰에서 캐롤의 행위를 맹비난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다. 축구에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과 규제가 있다.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 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캐롤의 태클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행위였다. 동료를 다치게 할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캐롤의 동업자 의식이 없는 비신사적인 반칙을 했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팬들의 분노도 거셌습니다. 저 미친 태클이 앤디 캐롤의 커리어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위였을 거야. 한심한 자식. 너무 절망적이야. 우리는 4개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에릭센 없이 힘들어. 여시나 먹어라 앤디 캐롤. 엄청 큰 전력 손실이야. 저 자식을 다시는 축구판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저럴 거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UFC에 도전해야지. 거기서 잔뜩 얻어 터져야 해. 발목 부상도 심각하겠지만 에릭센의 정신이 건강하길 바래. 부디 트라우마가 되지 않길. 에릭센이 없이는 리그 4위도 힘들어질 수 있어. 그만큼 중요한 선수니까. 나에게 캐롤은 축구 선수가 아니야. 왜 캐롤이 바로 퇴장을 안 당했는지 이해가 안 가. 축구계에서 퇴출시켜버려. 아주 더러운 반칙이었어. 공을 뺏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선수를 죽이려고 했지. 솔직히 메뉴 입장에서 보면 에릭센의 이탈은 엄청 치명적입니다. 카세메루랑 에릭센이 있었기 때문에 메뉴의 중원이 강해진 건데 에릭센이 없다면 맥토미니, 프레드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메뉴는 결국 이적시장 마감일에 급하게 미드필더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바이른 뮌헨의 자비처인데요. 3년 전에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과 함께 뛰었던 적이 있죠. 황희찬도 은근히 마당발이네요. 메뉴 구단의 발표에 따르면 에릭센은 빨라도 4월 말, 늦으면 5월에 복귀라고 하니까 자비처를 임대해 온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른발 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롱패스나 중거리 슛은 기대할 만하지만 과연 에릭센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뮌헨에서도 03년생 유망주인 무시알라에게 경쟁에서 밀렸는데 독일보다 더 치열한 영국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칠지 모르겠네요. 메뉴 팬들 사이에서도 패닉바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실제 경기를 보면 확실해지겠죠. 유력한 4위 후보인 메뉴가 초비상에 걸렸다는 건 솔직히 토트넘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만큼 4위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다만 부상을 당한 게 에릭센이라서 마음 한구석이 좀 씁쓸합니다. 작년처럼 이적시장 이후에 토트넘이 대반전을 일으키기를 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